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습관. 1. 나를 늦게 하는 탄산음료. 저는 탄산음료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고 더운 여름 시원함과 함께 갈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상 탄산음료는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며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품이 빠진 후에 탄산음료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냥 밍밍한 설탕물입니다. 당분은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이를 썩게 하지요.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게다가 탄산음료는 골밀도를 낮추고 신장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탄산음료 속에 들어간 인산은 칼슘 흡수를 억제시켜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몸으로 만드는데요. 즉,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 컵의 탄산음료는 인산으로 인해 면역세포를 2년가량 늙게 만든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건강이 곧 젊음입니다. 이런 악마의 음료 꼭 마셔야 할까요? 젊게 살고 싶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할 첫 번째 먹거리, 탄산음료입니다. 2. 하이힐 나눔하기. 스커트에 하이힐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잘 압니다. 다리 곡선도 탄탄하게 잡아주니 이토록 매력적인 힐을 포기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지요. 하지만 나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의 관절들을 위해 살포시 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이힐을 장기간 신으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무릎을 둘러싼 연골이 약해지며 외부로부터 충격을 고스란히 뼈가 받게 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개골은 무릎뼈를 의미합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연골 손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져 요추를 과도하게 꺾어 디스크에 심한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맞게요. 이쁨을 내려놓는 대신 오랜 시간 갑갑했을 내 발에는 자유를 좀 주자고요. 힐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복근 자세. 앉는 자세만 바로 잡아도 복근이 생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뻔한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복근 언저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뻔하지만 효과는 보장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 집에서 TV를 볼 때에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는 거예요. 등받이 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으면 저절로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집에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면 사무실에서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윗옷을 바지나 스커트 허리 라인 안으로 집어넣어 입으면 배에 힘이 좀 더 들어가게 되겠죠? 마냥 편하게만 입거나 마냥 편한 자세를 바꿀 수 없다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한번 나온 배는 그렇게 단시간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요, 습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4. 피부. 최대한 손대지 않기. 영국의 피부과 의사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은 수도자 그룹과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룹으로 나누어 오랜 시간 피부결을 관찰해 보았더니 온갖 관리를 하며 자극을 준 그룹보다 아무런 관리도 없고 자극도 주지 않은 수도자 그룹의 피부가 훨씬 더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이었다고 해요. 정작 중요한 건 화장품에 있지 않습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마사지를 받고 나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나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고영양 케어로 피부가 그리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마사지, 비싼 돈 들여 피부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게 더 멋진 솔루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요. 지금부터라도 화장품 바르는 단계를 내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단계를 최소화해 보는 겁니다. 화장품에 들어갈 돈 아껴 색다른 음식이나 여행 같은 경험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5. 스쿼트. 스쿼트의 효능에 대해 우선 알아볼까요? 스쿼트의 시작은 튼튼한 무릎을 갖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뇨인데요. 스쿼트는 당뇨의 예방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고 있죠. 스쿼트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정확한 자세를 몸이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회를 한 세트로 총 5세트씩 해봅니다. 스쿼트는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단순히 걷기 운동으로는 형성되기 힘든 근육입니다. 저는 5년째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참 민망했던 뚜둑 소리와 함께요. 이젠 높은 산도 거뜬히 즐길 수 있는 튼튼한 무릎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6. 사람을 젊게 만드는 말. 사람을 젊게 만드는 말하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성향이 짙고 많은 말을 내뱉기 위해 속도가 빨라지며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레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귀티나는 말투는 여유롭고 나직한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2. 말을 아끼세요. 나이가 들면 양기가 입으로 올라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아님 예의상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표정을 잘 살펴가며 말의 분량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과거의 영화는 입에 담지 마세요. 정말 나이 들어 보입니다. 과거형 말하기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냥 지금의 나를 보여주세요.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나만의 서랍이지 자랑질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4.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그러니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5. 긍정적인 얘기, 남을 이롭게 하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칭찬의 말, 꿈을 지지해 주는 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확언의 말을 해주세요. 말은 내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면 홀연히 사라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당김의 법칙이 적용되지요. 좋은 말은 온 우주를 돌고 돌아 밝은 기운을 끌어당겨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를 더 건강하게, 더 윤택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말입니다. 6. 책 이상의 해답은 없다. 저에게 독서란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깨달음입니다.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지요.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쉬웠을까요? 한 번의 느낌표로 절대 나의 의식과 사고를 살찌우지는 못합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보석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듯 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성장해야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늙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지요. 마음이 여물지 않은 상태에 나이만 든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변화하는 나를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7. 노화를 방지하는 용서. 미워하는 마음은 곧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이며 이때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 코르티솔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몸의 지방을 축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근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증가하며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무엇하러 미워하나요? 그냥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미움의 대상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미움도 일종의 관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저는 앞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일은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대신 나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마음의 힘이 생겼거든요. 무관심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를요. 내 인생에 하등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왜 아파해야 하지요?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리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내 마음 다치고 내 몸이 상하지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관심도 생각도 내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어디 내놓아도 아까운 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 사람 하나 때문에 나를 늙게 하지 마세요.